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강동진, 좋은 말이랄까 끊었죠. 자,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잘난 척하지 않고 이런 얘기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해요. 말을 하되 내가 많이 알아서 이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을, 이 속에 이 중도가 있나요?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는 바 없이 말하고 말하는 바 없이 말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난 척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아는 바 없이 말을 합니다. 말하는 바 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래요? 그 이목구비를 막고, 멋있다. 멋있죠? 이목구비를 막으면 돼. 이목구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분별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개뿔. 이목구비 따지지 말라 이 말이야. 이목구비를 막어. 그 문을 닫아서. 좋다. 날카로운 기운을 꺾고, 조금 아는 게 있고 잘난 척하면 날카로워. 혼란함을 풀고 지혜의 빛을 늦추고, 오 마이 갓, 멋있죠? 지혜의 빛을 늦추랍니다. 내가 지혜가 좀 뛰어나다 해서 그냥 지혜의 빛을 늦추고 속세의 띠끌과 함께하니, 요 앞에 있는 말 다 이게 현동이에요. 이건 뭐예요? 일위준행하는 자의 갖춰야 할 덕목이죠. 덕목. 아는 사람은 말하지 마라.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이목구비를 다 막아버려. 문을 닫아. 무슨 문? 잘난 척하는 분별심의 마음. 날카로운 기운을 꺾어 섞여야 돼. 혼란함을 풀어. 지혜의 빛을 늦춰. 지혜롭다고 잘난 척하는데 속세의 띠끌과 함께하니 이것을 뭐라고 하더라? 현동이라고 하더라. 나는 왜 저 불교보다 도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현동. 내가 좋아하는 말. 현동. 저는 또 그 특징적인 게 있더라고요. 나는 불교보다 그 유교에서 말하는 신독에다가 꽂혀가지고 삼갈신 홀로 혼자 있을 때에도 예의를 지키고 신독에 꽂혀 있었어요. 저는 이 젊은 시절 전체가 신독과 현동에 꽂혀서. 불교는 오히려 더 늦게 하는 거야. 근데 경선사도 사실은 불교를 더 늦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유교를 가장 먼저 알았고 그 다음에 도교를 알았고 불교를 맨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경선사도 유교에 대한 그 사상이 굉장히 깊어요. 도교도 깊어요. 이것을 현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친해질 수도 없고 소원해지지도 않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도야? 이거 중도야. 친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언제나 덤덤. 멋있죠? 현동. 자, 현동. 이롭게 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롭게 하지도. 이롭게 한다고 잘난 척하면 안 돼. 내가 뭐를 개꿀. 그리고 해롭게 하지도 않아. 아예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이롭다 해롭다가 없어요. 귀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천하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천하의 귀양 그거야말로 여기 이롭게 하지도 않으며 해롭게 하지도 못하고 귀하게 할 수도 없고 천하게 할 수도 없다. 이거야말로 이것이 천하의 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요? 이것은 참으로 아는 사람이, 참으로 아는 사람은 안다고 말해 안 해? 안 해요. 참으로 아는 사람은 아시겠죠? 얕은 지식 몇 개 가지고 따따붙다 하죠.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 그 알매에 대하여 자랑하여 말하지 않아. 아는 게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게 아는 거고 그게 크고요. 다 알매에 대해 말하는 사람, 진정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 화강동진도 역시 중도가 엄청나게 섞여 있어요. 진정한 알미 있는 사람은 그 이목구비를 틀어막어 지혜의 문을 닫아버려. 지혜의 날카로움을 꺾어버려. 지혜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혼란. 그러니까 이 지혜가 문제라니까. 이 참다운 지혜라는 것은 지혜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지혜가 아니야. 참다운 지혜라는 것은 지혜라고 말하는 순간 지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혼란을 풀고 지혜의 빛을 늦춰 화강하려고 화강. 그리고 진정으로 속세의 띠끌과 하나가 돼 동진이 되려고. 화강한 다음에 동진이 되는 거죠. 그죠? 화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진으로 갈 수가 없어요. 화강이 뭐예요? 지혜의 빛을 늦추라는 얘기. 지혜의 빛을 늦추고는 뭐지요? 함께 빛을 조화롭게 합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동진으로 나아가. 멋있는 말이야. 이 화강동진 누가 만들었어? 멋있어? 그렇지. 노자지 노자. 장장가? 노자나 장자나. 그래서 속세의 띠끌과 하나, 우리가 이 글자 몇 개 안 되는 그거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게, 그죠? 몇 개 있어요. 몇 개. 우리를 지켜주는 버팀목. 몇 개 있죠. 그 중에 이 화강동진도 대단한 거고, 현동도 대단한 거고, 뭐냐? 현동에서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근데 현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조그만한 몇 개 안 되는 글자가 내 인생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진정으로 속세의 띠끌과 하나가 돼.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동체대비라고 하죠. 이것을 일러서 현동이라고 한다. 멋있어요? 멋있는 거지. 현동. 뭐냐 현동. 화강동진. 바로 이와 같은 현동의 사람이 바로 경어요? 경어죠. 이 경어선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를 가장 늦게 만나고 뒤늦게 불법을 만나 그러시잖아요. 먼저 만난 게 유교야. 유교. 누구한테? 박처사. 천장암의 박처사한테 유교를 먼저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경어선사는 굉장히 유교적 기질도 강하고 유불선에 통돌하신 그런 분이죠. 경어의 참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어는 언제나 현동이야. 사람으로 말이 없어. 말 없어요. 하루 종일 가도 말씀 안 하신대잖아. 술 한잔 걸치면. 진정한 알미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의 빛을 늦췄어? 늦췄죠. 늦춰도 너무 늦췄죠. 그죠? 아주 삼수갑산 가사는 그냥 지혜고 나발이고 그냥 박진사로 그냥 지혜의 빛을 늦추고 그리고 진정으로 속세의 띠끌과 하나가 되기를 스스로 저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또 하나 의미의 선사가 아닌 현자다 이런 말이죠. 현자. 아까 뭐랬죠? 바둑을 안 두는 것보다 두는 게 오히려 더 너그럽다 그런 얘기 했죠. 아까 현자라고 말할 수 있다. 불교에서 대도를 성취하기 이전에 이미 도교를 섭렵해서 경어선사는 대도를 성취하기 전에 이미 그냥 이 유교를 통달해가지고 사서 삼경 다 띄고 제자백가를 다 섭렵을 해버렸어. 누구한테? 박처사한테 배웠는데 그거를 또 어디 와서 동학사에 와가지고 그 스승 만화보선이 또 이 유교의 대가요. 화엄보살.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도교를 먼저 섭렵하게 되지요. 그래서 도교로 섭렵한 경우는 이미 도는 언제나 무의진이 토는 언제나 무의하면서 가식이 없어 할위. 여기서 무의진이라는 것은 가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꾸밈이 없다는 얘기죠. 자연 그대로 무의가 무의하면은 그게 진이냐? 무의하는 게 참사람 진이라는 가식이 없어. 자연 그대로 무의함이 아니다. 도는 언제나 무의하면서도 또 무의함이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이게 중요한 말이야. 중도가 있어요? 있지요. 라고 말하는 도자의 도가 사상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인 바로 이 화강통친. 미치겠다. 화광도 멋진데
동진도 멋지죠. 화강을 하면 동진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지 나녀랑 잠을 자든지 말든지 하지. 어이? 화강동진. 현동 대박이야. 끝판왕. 현동에서도 경허선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사실 경허선사가 이 중도불이의 극치를 이루는데 이 중도불이의 극치가 화강동진이요? 화강동진이요. 빛을 낮추래잖아요. 화강 동진 뜨끝속에 합치래잖아요. 내려가? 현동이래잖아. 알면 바라지 않아. 그래서 이게 경허선의 유체가 중도불인데 중도불이의 극치가 현동이면서 화강동진이더라. 뭐냐? 그래서 이것은 이미 경허가 불도유를 아우르는 불도유. 유불사님은 또 어때야 고영석 교수가 자꾸 불도유 하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논문 통과해야 되니까 불도유라고 했는데 불도유면 어떻고 유불사님은 어때? 그게 그거죠. 그죠? 그래서 경허선은 유불도를 아우르는 선지식이요. 대석학이라는 점에서 이 석학도 참 경허선사한테는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죠. 예. 이렇게 박학다식해. 대단해요. 아이? 대단하죠. 이 걸어다니는 보케브러리가 아주 그냥 통달을 하셔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요. 대단한 분이요. 불도유를 아우르는 선지식이요. 대석학이라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다 아울러서 전부 다 현동했어요. 그 다음에 이 경허의 화강동진. 경허는 해인사에서 자신이 맹주가 돼요. 맹주는 언제 맹주가 되죠? 결,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과 개사문. 이거 할 때 맹주가 돼요. 왜? 거기는 결사동맹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맹주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해인사에서 수성결사를 할 때는 법주라고 하죠. 법주. 응? 안다. 종주라고 한다. 종주. 법주로 한 거는 인경불사. 고종의 칙령에 의해서 인경불사잖아요. 팔만대장경. 인경불사 할 때는 그 법이니까 팔만대장경이 법이니까 법주. 법주, 종주, 그 다음에 맹주. 이렇게 세 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경허선사가 해인사에서 그 주석하시죠. 해인사에서 자신이 맹주가 되어 결사를 세우고 자신이 세운 수많은 선원의 선의 가풍을 여는 경허선사는 선빵 여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기 가든지 어디를 가거든 발길 닿는 데마다 가셔서 크고 작은 선빵을 다 만들어. 수행자가 1명이건 2명이건 3명이건 그 선빵을 열어서 크고 작은 선빵이 180개라고 하잖아요. 말이 180개지. 아이고 선수행의 기틀을 마련한다. 그런데 이러한 활발한 기계를 나를 때 자신이 위상을 갖춘 조시를 받아하고 또한 허구 많은 땅 중에서 하필이면은 왜 북녘에 서북단 천박한 척박하기로 이를 데 없는 북방고원의 오지인 삼수갑산으로 갔더라. 이런 거. 왜? 몰랐지요. 여기서도 지금 모르잖아요. 궁금했어. 사실 많이 궁금했죠. 근데 이게 궁금하다고 내가 이거를 박사를 하려고 하는 주제에 경허선사의 삼수갑산을 몰라요, 궁금해요 라고 하기에는 나의 책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뭘로 몰아붙여? 상체사상. 상체더라. 왜냐면 상체는 뭐죠? 전생빚을 갚으러 갔더라. 어디로? 삼수갑산으로. 그러니까 전생에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에 인연이 있었더라. 그래서 전생빚 갚으러 갔다 어쩔래? 라고 해가지고 그 소논문을 통과해야 돼요. 소논문 1개인가 2개인가를 통과해야 박사 논문을 쓸 자격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이 경허의 삼수갑산과 상체사상이었어요. 삼수갑산으로 왜 갔지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썼겠지요. 2012년. 여기서 활발발은 뭐예요? 활발발. 활발발지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화두법문을 화두로 하는 가나선을 활발발지라고 해요. 물고기가 활발하게 뛰노는 모양. 살아있는 생생법문. 우리가 생생법문이라고 하죠. 살아있어. 가나선의 기틀이 살아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이건 묵조야, 죽은 귀신굴에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동작하는 기운이 좋은 것을 말한다. 또 성기가 종행으로 나는 승려의 심길 수 없는 모양을 형용하는 말도 활발발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경어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야. 살아있는 활발발지. 경어에 딱 들어맞는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화두가 없이 그냥 들어가면은 바로 빠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이 말은 벽암록과 역대법 보기 그리고 주자에서도 나와. 어떤 말? 활발발지가. 이 벽암록 무문관 100층, 벽암록 48층. 그 다음에 역대법 보기. 이것도 누구야? 역대법 보기도 닮았건가? 이게 뭐더라. 그리고 주자에서도 나오는 이 말은 서역 민영교가 그들은 지남철에 바늘이 굳어 있는 것을 부시는 것이라고. 지남철에 바늘이 굳어 있어. 부시는 거. 활발발지가. 그리고 이 활발발지는 졸업장이 아니고, 코멘스먼트? 학위 수여식, 졸업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여기 살아있음.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 민영규라고 하는 분은 경어선사에 대해서 쓴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뭐 있죠? 북기사. 그것도 멍터리야. 학위 수여식. 비기닝. 시작이다. 졸업장이 아니고 졸업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 후에 그러니까 뭐야, 졸업장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졸업식을 한 다음에 뭐 하더라. 화강동진해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의미하는 것 같아요. 민영규의 북기사라는 것이 경어선사의 그 생년월일이라는데 틀렸어요. 어쨌든 경어선사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써주신 분. 학위 수여식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다. 깨달음 후에 화강동진과 이류중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화강동진과 이류중행이 없으면 졸업장만 받는 거지 뭐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경어도 34세에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어선사가 34세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31세에 경어선사가 대도를 성취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 이 민영규라고 하는 분이 북기사에서 경어선사 생년을 잘못 말해가지고 3년이 늘어나요. 경어선사의 생년과 출생년도 그거 했던 거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대수로 민영규라는 그 학자는 경어선사의 생년을 잘못해서 34세라고 하는데 31세죠. 3년을 빼야 돼요. 경어선사는 67세에 열반하심이 아니라 64세에 열반하셔요. 3년을 빼야 돼요. 그래서 34세에 시작한다고 말하고, 경어선사 생년은 1846년이 아니고 1849년이에요. 아시겠죠? 3년 차이가 계속 나. 안 돼. 그래서 경어의 5도 후에 활발발지는 화강동진이더라. 그러니까 화두를 통해서 깨침을 한 다음에 그 활발발하게 움직이는 형태나 모양, 이거를 활발발지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활발발지라는 말은 가나선에서밖에 안 써요. 왜냐하면 가나선에서만 쓸 수 있는 특별한 용어이기 때문에 활발발지는 화강동진이고 이루중행의 시작임을 알리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왜? 깨달음을 구하면 이루중행과 화강동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경어의 5도가 그의 나이 31세인데 써놨네. 그래도 아이고 똑똑해라. 써놨구나. 그렇지. 31세. 근데 34세의 오류를 범해갖고 민영규는 경어의 생년을 1846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데 경어선사는 1849년 기유생이에요. 기유생. 닭띠 8월 24일 음력. 아시겠죠? 기유생입니다. 이 말에 대한 근거는
졸고의 논문, 제 논문 있죠? 민영교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어요. 경어의 생년월일과 출생연도와 생년월일에 대한 일고찰이라는 논문을 써서 천장함에서 발표했죠. 천장함에서. 세가는 선승경어라는 인물에 대해 그가 남겨놓은 많은 행적 중에 특히 삼수갑산행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나도 궁금했어. 그죠? 왜죠? 존적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남북한이 통일이 돼가지고 경어선사가 그 머물렀던 강계나 갑산을 바로 가서 답사할 수 있고 갈 수 있었더라면 그 오해가 좀 더 빨리 풀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 경어선사의 삼수갑산행이 삼수갑산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죠. 사실 경어의 이러한 파격적인 기회는 이미 대중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할 뿐더러 특히 경어가 만년에 송경어의 이름을 과감히 버리는 작업을 통해 방란주로 새 이름을 바꿔다른 삶은 결코 범상치 않지. 누가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화강동진이 아니라 이중에 하랩이라도 자기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일부러 그 고난의 길을 삼수갑산으로 간다고? 말이 안 되죠. 경어는 이 시기에 머리를 기르고 유관을 하고 신분을 감추는 등 스스로 속인이 되어서 비승비승으로 삼수갑산의 자발로 자명해서 들어가는 중생의 삶을 택했다? 이거 잘못된 거죠. 네, 몰랐으니까. 답답하죠. 이게 모르니까. 화강동진하러 가시긴 가셨나 본데 뭔 놈의 화강동진을 그렇게 멀리 삼수갑산까지 가셔. 그리고 그게 요란을 떨으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자 우리가 또 짚고 살펴야 될 거는 그럼 남녘에서는 화강동진을 안 했느냐? 꼭 삼수갑산에 가서만 화강동진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남쪽에서도 이미 화강동진을 하잖아요. 나녀와의 동침이 바로 화강동진의 대표지요. 뭘? 자, 남녘의 화강동진. 방한함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화강동진의 뜻이 있었죠. 1903년 경어가 해인사의 퇴설당을 떠나 스스로 행방을 감추면서 정확히 말하면 1903년에 떠난 게 아니라 1904년 1월 15일 날 떠나시죠. 1904년 1월 15일 날 동안거 결제를 해주시고 떠나요. 새벽에. 해안세의 퇴설당을 떠나 스스로 행방을 감춰 입전 수술을 하기 전에 내 적이라고 했네. 그제 하기 전에 못내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경어는 하남과 함께 동행할 것을 권유해 삼수갑산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방한함 스님이 거절하죠. 지음자라고 부르면서 하남에게 전별사를 건네지만 스승의 의중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병을 구실로 스승의 의중을 알았어요. 이 방한함 스님은. 왜냐? 지음자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잖아. 근데 내가 몸이 아파 못 가요 라고 해서 그 시를 건네죠. 자신의 신병을 구실로 하남은 거절의 뜻을 전하는 시로 답한다. 이에 경어는 길을 떠나기 직전 하남에게 다음과 같은 이별의 글을 주어서 정표로 남겨요. 우리가 헤어지면 언제 만날 것인가 라는 시를 남기고 떠나시죠. 거기에 그 전별사를 남기시면서 거기에 내가 화강동진 한다. 내가 화강동진 하러 간다라는 말을 쓰세요. 거기다가. 물론 전병준 때문에 가긴 가지만 그래도 나는 그거를 화강동진 하러 간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 방한함 스님이랑 같이 가려고 했으니까요. 방한함 스님이랑 같이 가려고 했다는 얘기는 그 삼수갑산으로 가는 목적이 오직 전봉준 때문에 숨어서 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화강동진 하러 간다라는 것을 같이 갈 것을 방한함 스님에게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특이하죠.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원래 천성이 화강동진 하기를 좋아하고 화강동진 하러 간다고 써있죠. 또한 꼬리를 진흙 속에 끌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꼬리를 진흙 속에 끌고 다니는 걸 우리를 뭐라 그래요?
꼬리를 진흙 속에 끌고 다닌다. 예미도중이라고 하죠. 예미도중. 즉 경어선은 무슨 선이다? 예미선이다. 예미선. 꼬리를 진흙 속에 끌고 다닌다 해서 예미도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어선은 예미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흙이 무엇이요? 진흙이 띠끌 중생들이죠. 중생들께 섞이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야. 화강동제는. 그리고 꼬리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알잖아요. 한없이 내렸더라. 어떻게 내려? 나를 감추고 지혜의 빛을 늦추고 꼬리를 진흙 속에 묻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극치가 최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극치주 예미선이. 다만 삽살개 아유 속상해. 근데 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참 여기서 표현을 진짜 잘 해놨거든요. 내가 진흙 속에 꼬리를 물고 다니기를, 화강동진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께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다만 어떻게 다 삽살개 뒷다리처럼, 삽살개 뒷다리 알죠? 삽살개가 토종이야? 네. 뒷다리가 다쳤어. 그래서 쩔룩거려. 이게 뭐야? 삽살개 뒷다리처럼 절룩절룩 절면서 이게 바로 진간객이죠. 세속에 묻혀가지고 세속과 이 출세관을 같이 다리를 두 개를 해놓고 쩔룩거려. 여기까지 썼는데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전봉준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죠. 진짜. 삽살개 뒷다리처럼 내놓지도 못하고 이 말이야. 하필이면 뒷다리를 쩔룩거려. 지금 앞다리가 아니고. 쩔룩거리면서 얼마를 살아왔어. 44년의 세월을 보내왔다 이 말이야. 여기서 44년의 세월은 언제더라? 경어선사가 청계사에서 경어선사가 청계사에서 출가를 한 게 1857년이에요. 지금 이거는 1903년. 그러면 여기도 빼봐. 1857년을 빼면은 이게 57년에 출가를 했거든요. 이거 지금 저걸로 써주는 건 1900년에 써주나 보다. 1900년에 써줘요. 저 전별사는. 1903년은 삼수각산으로 가시는 거고, 이 전별사는 1900년에 써줘요. 그러면 얼마예요? 9에서 43년. 그다 플러스 1년을 해야죠. 1900에서 파울시치를 뺐으니까 더하기 1년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게 44광년이 되는 거예요. 1900년에 이거 써주실게요. 속상하지. 이미 1900년에 경어선사가 1899년에 그 성암사 수도함을 갔다가 그해 겨울에 1900년에 어디를 와요? 해인사를 오시잖아요. 해인사 동한 거 나고 써준 거야 이거. 근데 써줬는데 그해 안 줘. 그래서 44광년을 세월을 보내던 중 44년 보냈어. 그때에 1900년까지가 44광년이에요. 우연히 해인정사에서 자네 하남종을 만나고, 근데 요건 조금 잘못된 거죠. 우연히 만나는데 사실은 해인정사에서 만난 게 아니고 1899년 겨울 그 동안 그때 청암사에서 만나요. 청암사 수도함에서 해인사를 가려고 해인사 조실에 초청을 받고 해인사를 거쳐서 가려고 들렸다가 거기 청암사 수도함에서 금강경 강의를 하는데 이 방아람 스님이 그 금강경 강의를 듣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체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라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 방아람 스님이 호련히 마음이 열려서 그 시를 하나 써줘요. 그 뭐라고 써줬죠? 창문을 앉아서 방문을 여니 눈앞에 담쟁이 있더라. 담장. 그런 걸 써주니까 경어선사가 뭐라 그래요? 개심을 넘어섰다 그래요. 깨달았다고 했어? 아니, 개심을 넘어섰다. 뭔 말이야?
깨달았다는 거요. 말았다는 거요. 깨달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뭐 또 막 보태가지고 막 경호선사가 방아람 스님한테 막 뭐 오도송을 써주고 인가 안 했어요. 개심을 넘어섰다 했어요. 개심을 넘어섰다 했어요. 마음자리가 좀 열렸더라. 마음자리가 조금 열렸더라.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방아람 스님이 쓰신, 경호선사 같이 가자니까 안 가고 그거 하시면서 쓰신 그 방아람 스님의 유명한 그 선 어록이 있어요. 뭐지? 일생패고. 일생패거리라는 거를 보니까 저는 진짜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들 기회 다시면 일생패거를 한번 보시던지. 그 방아람 스님과 경호선사의 주고받은 내용을 이 방아람 스님이 진짜 솔직 담백하게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써놨거든요. 근데 경호선사가 그 답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야 이 깨달음을 인가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것을 인가하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경호선사는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려요. 냉정하게 탁! 요거는 맞고 요거는 틀렸다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이 방아람 스님이랑 선문답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참 이 경호선사하고 이 방아람 스님이 대단한 게, 이 경호선사가 방아람 스님이 다치지 않게 네 이놈이 이런 거 뭐 쓰잘데기 틀린 거야 이렇게 하잖아. 우리 해암 스님은 그랬어. 근데 나도 상처는 안 받았죠. 상처는 안 받았지만 저런 멍텅구리 이래가지고 우리 해암 스님의 들은 멍텅구리밖에 없었어. 근데 이 방아람 스님과 경호선사가 주고받은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이 의미를 부여해요. 오, 놀랍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그때 한번 내가 강의 시간에 했어요. 남산운기 북산하우, 남산운기 북산하우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방아람 스님은 그렇게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요거는 맞고 요거는 틀렸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해주신 거를 또 방아람 스님도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대로 쓰셨어요. 굉장히 놀라웠죠. 어쨌든 일생패거리라는 그 속에서 경호선사와 방아람 스님이 주고받은 선문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에 이제 그 방아람 스님이 하남중원을 자네를 해인정사에서 만났다는데 같이 와요. 하룻밤 자고 같이 동행해서 해인사로 넘어온 게 그게 바로 1900년이야. 이거 1900년 44광년. 그렇게 해서 경호선사는 이 방아람 스님을 개심을 넘어섰다 해가지고 마음자리가 좀 열렸다 이래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방아람 스님을 경호선사가 뭐라고 부르죠? 방아람 스님을 경호선사가 원계사라 불러요. 원계사. 멋있어? 네, 원계사 자네 하남 주머니 이래가면서 원계사라고 불러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경호선사가 가자고 했을 때 방아람 스님이 같이 따라갔더라면 또 다른 경호선사의 삶이 있었을 텐데 안타깝죠. 시자가 하나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서 법을 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지 못했어요. 그것도 경호선사 팔자겠죠. 어찌합니까? 누구 말따나. 어찌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방아람 스님한테 준 이 전별사거든요. 이게 엄청 가슴 아파요.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한번 보세요. 내가 다만 44광년 동안에 뒷다리처럼 절뚝거리면서 44의 세월을 보내던 중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왜? 전봉준 때문에 그냥 다 보냈어요. 젊은 시절을 다 전봉준 때문에 보내버리고 딱 요거 1900년에 만나서 우연히 해인정사에서 만난 게 딱 1900년이에요. 자네의 하남 중원을 만나보니 성품과 행실이 질박하다는 거예요. 산박하고 꾸밈이 없다 이런 말이죠. 정직해. 그리고 학문 또한 고명하였다. 방아람 스님 가방끈 길지요. 그래서 뭐는 이미 저물고 날은 이미 저물고 또 빼먹었네.
나른님이 저물고 갈 준비를 떠날 준비로 서로가 헤어지게 됐어. 어디로 간다 소리를 안 해. 그냥 나는 화강동진을 좋아한다고 했죠. 되니 이는 아침이요 저녁도 오릴세.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침이 됐으니 저녁도 오른 당연히 오는 당연지사다 이 말에 헤어지는 거니까. 멀고 가까운 산이며 바다도 만나고 헤어짐에 멀은 산 가까운 산 바다도 다 만나고 헤어짐에 회포가 흔들리고 있거늘 하물며 산과 바다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 뜬구름 인생을 사는 진짜 뜬구름 같아요. 아이고 제가 딱 이거 15년 만에 귀향했어요. 15년 만에 본래 자리로 되돌아왔는데 15년 걸렸죠. 경호선서 선양한다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2009에 가가지고 2009에 동국대 들어가고 여기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삶이 지나가 버렸어요. 부생들이 늙음으로 헤어짐에 있어서 이런 부생들은 이제 늙어가지고 우리가 헤어지는데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다. 아무리 터도 그러나 빼먹었죠. 그러나 아무리 터없는 인생이랬지만 우리는 이 한 번만 헤어지면 만나기가 어려워도 딱 말을 해요. 너랑 나랑 헤어지면 이제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나요. 만나기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1900년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1903년에 해인사에서 하한 거를 마치고 진짜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이걸 건네죠. 내가 1900년에 너랑 만났는데 지금 3년간 해인사에서 같이 하한 거를 같이 놔요. 그리고 이제 경호선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가야 돼. 하한 것 때. 그래서 슬프고 섭섭한 마음과 다가오는 작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지음자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진실로 자기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거 지음자죠. 과연 몇이나 될까 하였다. 슬프다. 과연 하남 자네가 아니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마음이 통하는 버치음이 되었을 것인가. 같이 가자. 여기 한 구절에 거친 이별을 글을 지어서 훗날에도 서로 잊지 말자는 약속으로 삼으려 하노라. 안 간다고 하니까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